99.9% 일치합니다. 당신과 민주는 쌍둥이예요. 박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태산가의 일원입니다. 그날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이 거대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숨겨진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려 목숨까지 잃은 쌍둥이 오빠의 존재를, 그리고 이제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는 추모공원에 박 회장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어깨가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이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새겨진 박민준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뒤쪽에서 여자의 격렬한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민준의 묘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가 묘비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죽은 아들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잠깐 당신은. 박 회장이 다급히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의 어깨를 붙잡으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민준을 어떻게 알고? 서아가 박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놓으세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서아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쳐야 해. 서아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에 걸린 돌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아! 서아의 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이 그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김유정, 그리고 갓난아기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쌍둥이? 박 회장이 사진을 들고 서아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실장, 지금 당장 추모공원으로 와요. 그리고 경호팀도 데려오고.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야 합니다. 박 회장이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김유정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유정이, 설마 네가 나에게 숨긴 게 있었던 건가? 30분 후 최종인 비서실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이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30년 전 김유정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최종인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장님, 이 아기들이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민준 하나만 받았어요. 김유정이 또 다른 아이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민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최종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서 그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겠습니다. 극비리에 진행하세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박 회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 민준의 아버지일까?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김유정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재벌이 바로.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틀 후 최종인이 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그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윤서아, 27세입니다. 윤서아?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김유정입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주민등록상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김유정은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서아가 정말 민준이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최종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일이. 유정이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서아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요. 치료라는 명목으로 박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DNA 샘플을 확보하세요.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흘 후 서아는 태산그룹 소유의 사설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를 꽉 쥐며 벽을 노려봤습니다. 왜 저를 여기 가둬두는 거예요? 서아가 간병인에게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몸을 일으키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저를 이렇게 가둘 권리는 없어요. 진정하세요, 서아 씨. 저는 박민호입니다. 태산그룹의 회장이죠. 박 회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산그룹?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서아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박 회장이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신 어머니 김유정과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유정 씨는 30년 전 제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기 중 하나가 제 아들 민준이었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기는?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과 민준은 쌍둥이예요. 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박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종이를 받아들고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당신은 제 딸입니다. 민준의 쌍둥이 동생이고요. 박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아가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아가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 민준이 죽고 나서 태산그룹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당신이 민준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싫어요. 저는 재벌 따위 되고 싶지 않아요. 서아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태산가의 일원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종인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진호 부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하세요. 이미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네요. 최종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강진호가 누구예요? 제 처남입니다. 태산그룹의 부회장이죠. 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제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추측만 하고 있을 겁니다. 박 회장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어요.
진호는 꽤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한편 1층 로비에서 강진호가 홍 실장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이 병원에 드나드는 이유가 뭘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수상한 여자 하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홍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상한 여자? 네, 민준 도련님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혹시 형님이 후계자 문제를 해결할 카드를 찾은 건 아닐까요? 홍 실장이 강진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강진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죽으면 내가 그룹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 그리고 강진호가 엘리베이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가만 놔둘 수는 없어. 위층 병실에서는 박 회장이 서아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서아가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시킬 겁니다. 민준을 잃고 나서 이 그룹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가 돌아서며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민준은 정말 사고로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그냥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민준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태산가 본저의 민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내 쌍둥이 오빠였구나. 서아가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혜리였습니다. 당신이 서아시죠? 저는 이혜리예요. 민준의 약혼녀였습니다. 혜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아가 일어나며 어색하게 맞절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준을 많이 닮으셨네요.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혜리가 서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죽기 며칠 전부터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누군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혜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를 조심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상한 메모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혜리가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메모를 받아보니 숫자와 기호들이 복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이 죽기 전날 밤에 이 메모들을 모두 태우려고 했어요. 혜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우리 함께 민준의 죽음을 조사해봐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 오빠가 정말 사고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틀 후 밤 서아와 혜리는 태산그룹의 구사료 보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모를 해독한 결과 이곳이 가리키는 장소였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을까요? 서아가 어두운 창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이 창고 번호를 여러 번 적어뒀어요. 분명 여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혜리가 손전등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서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평소 중요한 걸 숨길 때 쓰던 방법이 있어요. 해리가 구석진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책들 사이에 숨기는 거예요. 해리가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도 함께 도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서아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해리 씨, 여기 뭔가 있어요. 상자를 열자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서아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노트북이 있어야 볼 수 있을 텐데. 해리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확인해 봐요. 서아가 USB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해리가 서아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네. 서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해리가 서아의 목을 쳤습니다. 아. 서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해리가 서아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서아 씨.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해리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저예요. USB를 확보했습니다. 잘했어. 지금 어디에 있나? 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사료 창고입니다. 서아는 기절시켰고요. 좋아.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해리가 전화를 끊고 기절한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을 사랑했지만 돈이 더 중요해요. 태산그룹의 돈말이에요. 30분 후 강진호가 홍 실장과 함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어, 해리. 강진호가 해리에게서 USB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안에 정말 민준이 모은 증거가 들어있을까요? 해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민준이 죽기 전에 내 비리를 캐고 있다는 건 확실했거든. 강진호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어떻게 할까요? 홍 실장이 기절한 서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구히 입을 막아야 해. 이 여자가 살아있으면 내 계획에 방해가 돼. 알겠습니다. 홍 실장이 서아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일어나 창고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놓치지 마. 강진호가 소리쳤지만 서아는 이미 창고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망치면서 서아는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창고에서 USB 파일을 확인할 때 자동으로 백업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서아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이에요. 태산그룹 본사 38층 이사회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진호가 정장 재킷을 바로 세우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강진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형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고 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후계 구조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진호의 눈이 서아에게 고정됐습니다. 형님, 이분은 누구신가요? 모든 분들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 회장이 서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윤서아 씨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쌍둥이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강진호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박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태산그룹의 임시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가 아니야, 진호. 서아는 원래부터 태산가의 핏줄이었어. 박 회장이 강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저에게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민준 오빠가 남긴 녹취 파일입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하는 거야? 강진호 부회장님의 불법 자금 유용과 민준 오빠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증거를 다 모았어. 이어서 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네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구나. 이제 물러날 수는 없어. 이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진호가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거야. 믿지 마. 조작이 아닙니다.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USB에 더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해리 씨가 당신에게 넘겼죠. 강진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USB에는 민준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내역이 들어있어. 강진호가 USB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돈의 수혜자가 바로 서아의 어머니 김유정이야.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민준이 유정 씨 치료비를 지원한 거야. 불법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라고요? 한 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유정 씨는 현재 중병을 앓고 계십니다. 민준이 그걸 알고 도움을 준 거죠.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강진호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순진하시네요. 해리한테 속으신 건 아니죠? 해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 박 회장이 강진호를 노려봤습니다. 해리는 내 편이에요. 서아를 이용해서 USB를 찾아낸 거죠. 강진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나에게 가져다 줬고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씨는 제 핸드폰에 자동 백업된 파일은 몰랐어요. 서아가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강진호 부회장님이 민준 오빠에게 위협을 가하는 음성입니다. 강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네가 계속 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삼촌, 그만하세요. 아버지에게 다 말할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 이제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해.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진호가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민주는 너처럼 위선자였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놈이었어.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 형님이 날 항상 무시했잖아요. 민준도 나를 우습게 봤고. 강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을 죽인 거야?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야. 그냥 방관했을 뿐이에요. 강진호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강진호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강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강진호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아가 강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당신을 믿었을 텐데. 강진호가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 이 그룹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강진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강진호의 구속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박 회장의 서재에서 민준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번호가 엄마와 연결된 게 확실해요? 서아가 최종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치료비가 송금된 흔적이 있습니다. 위치도 파악했고요. 최종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겠다는 거지? 네, 30년 만에 만나는 엄마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요. 서아가 가방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경호원 한 명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강진호도 없고 해리도 경찰에 있잖아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아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이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꼭 전하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서아는 외딴 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유정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서아가 안내 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가족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딸입니다. 3층 301호실이에요. 그런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몇 달 전부터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1호실 문 앞에서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유정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아야. 김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서아도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야. 김유정이 서아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계셨어요? 서아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유정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엄마가 저에게 짐이 될 리 없어요. 서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유정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줘야겠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긴 거야. 김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상자를 열자 작은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죽기 전날 밤에 나를 찾아왔어. 김유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험하다고. 김유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 왜요? 무서웠거든. 혹시 박 회장님이 알까봐, 너에게 피해가 갈까봐. 김유정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민준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서아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강진호가 나쁜 거예요. 정말? 김유정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아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서아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김유정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서아,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아가 편지를 다 읽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강진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진호와 함께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명단이야. 김유정이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걸 왜 엄마에게? 나만 믿을 수 있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스럽다고. 김유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명단을 박 회장님에게 가져가야겠어요. 서아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태산그룹을 이끌어갈 거니? 김유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민준 오빠의 뜻을 이어야죠. 그리고 서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숨어 있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김유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에요. 박 회장님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세요.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서아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우리의 진짜 집으로. 김유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서아는 이제 진정한 태산그룹의 리더가 되어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정과 박 회장은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사랑을 키워가고 있고요. 강진호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의 힘,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이 하늘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이 순간, 태산그룹은 더 이상 권력과 욕망의 무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이 태어나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